네, 안녕하세요. 임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설명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 남아 있는데요. 자, 먼저 한국사 시험 한번 보셨었던 분들도 계실 테고, 그 다음에 초시생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 다음 이론 강의를 한번 듣고 지금 문제풀이를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처음 지금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두 분들 모두 대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한국사 특성부터 먼저 파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많이 들어보셨었겠지만 최근 2년간의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4회간의 시험의 난이도와 그 2년 전의 한국사 난이도는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는 것과 아니고 예년 수준으로, 그러니까 3년 전 자료까지 모두 통틀어서 준비하시는 것은 준비 시간에서 굉장히 차이를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특성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쉬워졌다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 한국사 공부 덜 해도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 한국사 시험을 어렵게 만들었었던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굉장히 지엽적인 내용까지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연도 암기만으로만 풀 수 있는 선후관계 문제가 등장한다. 예를 들어서 근대 문물 같은 경우에 인과성이나 개연성 없이 그냥 단순 암기 문제들이 등장을 해서 우리가 그냥 다 외워야 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등장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전에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제가 쉬워졌다고 평가하는 것은 최근 2년간의 그러한 지엽적인 내용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의 절대적인 학습량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사시대부터 현대사 통일정책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내용들을 골고루 출제하고 있는 경향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패턴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좀 지엽적인 것을 뺀다 수준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작년 국가직 문제인데요. 이 신돈이 가를 설치하고자 요청하자라고 나와 있죠. 요 파트가 무슨 내용이냐면, 자, 신돈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도 공민왕의 전민변종도감일 거예요. 그런데 전민변종도감 맞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디까지 공부를 했었어야 되냐면 자, 전민변종도감이라고 하면 원종 때 처음 실시되어서 그 다음에 충렬왕, 공민왕, 우왕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어져 왔었다를 다 공부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이제는 교과서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돈 이꼴 공민왕의 개혁은 전민변종도감이다. 이 왕들 중에서 공민왕의 업적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좀 뺄 것들을 충실하게 다 뺄 수 있는 시험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물론 개인의 기본기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전 범위를 봐야 된다는 그 부담감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무기가 생기긴 했다라는 거, 최근 2년간의 시험들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럼 학습 전략은 핵심 내용 하는 겁니다. 핵심 내용이 뭔지 모르겠다고요? 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 지금 현행 거민정 교과서에 두루두루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해 놨던 것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시험은요. 자, 출제 시기하고 주제 분포들은 거의 동일합니다. 지엽적인 것만 좀 빠졌다 뿐이지. 그래서 쉬워졌다 그러던데 전 너무 어려워요 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맞아요. 범위가 어려운 거예요. 깊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비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시험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별력은 세부 순서 파악 문제 플러스 심화 사료예요. 그래서 한국사 문제는 기본적으로 인과성의 바탕을 둔 선후관계 세부 순서 나열 플러스 심화 사료 해석 문제, 요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물론 전 영역을 학습한 걸 바탕으로 해서 85점, 90점까지 만든 이후에 그 다음 이제 나머지 두 문제를 통해서 만점으로 가는 요 문제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예년 같은 경우에는 80점 혹은 85점 정도면 합격선이었는데 작년과 재작년은 90점 훌쩍 넘어야 됩니다. 95점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추셔야 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적으로 버릴 수 있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 맞아야 하는 시험이 되어버렸다. 그 다음 사료가 출제되는데 유물사진이 가끔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유물 밑에 이름도 적어주기 때문에 친절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줄글로 된 문제, 줄글로 된 것들을 통해서 이론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거, 역사는 반복된다. 기출문제의 주제, 그리고 보기,
그 다음에 사료 등도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2022년도 국가직 문제였었는데 보기 2번에 오답 지문으로 등장했었던 것이 바로 진대법 대한 내용이에요. 진대법 대한 내용. 물론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거 패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22년도에 오답 지문으로 등장했었던 것이 23년도에 정답 지문으로 등장하는 것. 이것이 한국사 시험이에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자, 지금 2년간에 거쳐서 국가직, 지방직, 국가직, 지방직 하면 80문제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 세 개의 지문이 정답으로 구성될 수 있는 사료까지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약 300문제 이상은 파악을 해줘야 작년 기출문제, 재작년 기출문제를 다 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자, 이 오답 지문이 등장을 했었죠. 이 오답 지문이 정답이 될 수 있게 하는 사료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오답 지문이 정답이 되게 하는 그 순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를 풀 때 플러스 3문제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국사 학습 정리, 학습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먼저 기본 이론에 충실한 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기본 이론에 너무나도 충실하게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반복 학습하는 것 이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2달 과정의 이론 코스 2달 뭐 조금 추가하시는 분들 한 주 정도 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이 2달간에 8주간에 봤었던 이론 학습이 2~3달 후에도 내 머릿속에 온전히 남아있느냐?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나선형 교육과정을 여러분들께서 몸소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했던 걸 또 하고 했던 걸 또 하는데 조금씩 면적이 줄어들겠죠. 왜? 내가 아는 것들은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러한 방법으로 반복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도. 왜냐면 이 시험이라는 건 어떤 일정의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패턴은 적어도 5년은 갑니다. 지금 2년 지속됐었던 그래서 작년이 조금 예측 불가능성이 있었죠. 왜냐하면 1년 쉬워진 상태에서 그 다음 회차. 근데 지금은 2년이 쉬워진 상태에서 4회차의 국가직 지방직 시험들이 지금 샘플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추세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시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흐름을 쫙 살펴보셨다면 반드시 비교 준거까지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비교 학습. 모든 문제는요. 자 보세요. 원효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당연히 가장 헷갈리는 같이 유학길에 올랐었던 실제로 유학을 떠났었던 의상이 나오겠고요. 화음도 같이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의천이 나오면 진우리, 이황이 나오면 이의를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놓으시고 이황, 이의도 기본적으로 같이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혼이나 아니면 조식 같은 인물들을 붙여나가는 과정으로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각각의 오답지에 등장을 하기 때문이겠죠. 각각의 오답지에. 그 다음에 자 한국사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뭐 때문에 어렵다 그러냐면 저는 암기를 잘 못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수능이 아니라 이 수험 한국사는 암기가 필수입니다. 자, 제 이름이 임준수거든요. 저를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 이름을. 저는 이렇게 우깁니다. 딱 보시면 준수하죠? 네, 임준수입니다. 뭐 이렇게 우기는데요. 이름은요. 내가 삶을 산 다음에 나의 삶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름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 삶을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은 그냥 암기하는 겁니다. 지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명, 이름, 그리고 현대사에 가면 대한과 한국은 똑같은 의미예요. 독립과 광복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럼 이걸 두 개를 섞으면 4개의 단체가 나오겠죠. 대한독립군, 대한광복회, 대한한국독립군, 한국광복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당도 나오고 회도 나오고 군도 나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암기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도 우리의 무기는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객관식이라는 거죠. 객관식. 서술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객관식스러운 암기들을 조금 해두셔야 된다. 저는 이것을 이제 연상기억법을 통해서 최대한 한 90%까지는 해두고 그럼 나머지 10% 정말 안 외워지는 것들은 좀 막무가내로 외우기도 해야 돼요. 오늘 오전에 수업했었던 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의 최초로 성리학을 도입한 사람이 누군지 아냥? 안향이에요. 그냥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객관식스러운 암기가 뭐냐? 원효의 저서가 다른 분들과 구분되는 내용이 뭐냐면 원효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어서 경전을 쓴 사람이 아니라 경전에 대한 해설서, 주석서를 작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논하다 이렇게 한번 해서 이해를 해보시죠. 원효는 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승기신 론소, 금강산매 경론, 신문화쟁론 이것의 공통점은 논한 겁니다. 그래서 논이 들어가면 원효의 저서가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좁혀가는 객관식스러운 암기가 좀 필요하다. 이해되나요? 자, 좀 막무가내로 외우는 것도 있습니다. 미국이 쳐들어왔을 때 막았었던 아메리카 어제연 뭐 이딴 식으로 외울 거예요. 근데 이 외우는 과정이 없이 눈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이게 봤던 건데 정확하게는 모르겠다. 그 엄청나게 찝찝함, 우리 느껴봤었던 그 찝찝함을 시험장에서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꾹 집어서 외우려는 시도를 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한번 시도를 해봤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기출학습 문제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기출, 지금 이론학습을 일단 한 상태에서 기출학습은 제가 오답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있는 사료까지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보세요. 요게 이제 2013년도 17번 문제였었는데 결의문에 근거하여 시행된 조치를 묻는 거예요. 2번이 답이 되게 하는 사료죠. 그럼 이 문제를 풀어봤으면 아까 보셨죠? 오답 지문이 다음 회차에 정답으로 등장할 수 있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는 사료로 만들어낸 문제, 변형 문제 이것을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은 원래 기본 문제는 원래 기출됐었던 문제는 UN 소총회예요. 그래서 UN 소총회를 보고 50총선고를 찾는 거고요. 그럼 제가 변형해서 만든 세 문제는 뭐냐? 미 군정청이 설치되려고 하면 메가더 포고령이 나와야 되겠죠? 메가더 포고령을 통해서 1번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럼 3번은 뭐로 구성을 해야 될까요? 좌우합작위원회가 구성되는 건데 이거 조금씩 발문은 바꿔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합작운동에 대한 좌우합작운동의 배경으로 등장할 수 있는 것은 정읍발언이겠죠. 그래서 이 정읍발언에 대해서 반발로 등장했었던 좌우합작 3번이 됩니다. 그러면 4번은 요게 답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소공동위원회 개최를 얘기했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가 사료로 등장하는 문제. 그래서 한 문제를 풀어보지만 변형 세 문제까지 같이 보셔야 모든 오답 보기를 충실하게 숙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것이 기출문제다. 기출문제 분석이다. 그리고 자, 제가 합격을 위한 좋은 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최근 출제 경향 반영해야 된다는 거고 엄청난 두께감 혹은 과거에 7급하던 기억을 아직 가지고 계신 강사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심한 내용까지도 같이 언급하는 건 좀 철저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결정적인 합격 요인은 바로 시간관리이기 때문이에요. 시간관리. 철저하게 시간관리에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자, 한국사 시험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수강생은 늘어납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렵다라고 위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시험 추세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완강이 쉬워야 됩니다. 자, 100명 들으면요. 100명이 완강 절반도 못합니다. 완강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이 완강을 하기 쉬운 강의, 그 완강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강의, 그런 강의가 좋은 강의다. 일단 완강했다? 그러면 자신감. 그래 한 바퀴 돌았다? 그러면 충실하게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반복학습 돼야 되고요. 반복학습. 수업 내에서도 줄글 이론, 그 다음에 표로 정리한 이론, 그리고 개별적으로 복습할 수 있는 것들까지도 제공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론학습과 점검. 반드시 이론반을 수강하시는 분들도 문제풀이는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이론 강의를 병행하셔야 되고요. 이론 강의에서는 문제 푸는 것까지가 이론학습이고요. 이 문제풀이 학습에서는 당연히 이론학습까지가 문제의 오답 확인 마무리 작업인 거예요. 같이 병행을 해야 됩니다. 주가 되는 게 이론이냐, 주가 되는 게 문제풀이냐가 다를 뿐이죠. 점검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 수업이에요. 이건 뭔 말이냐면 단순 두 문자 암기 있죠? 뭐 해서 하는 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암기를 위해서 또 다른 용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것은 장기 기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 까먹어요. 심지어 수업 끝나고 나가면서 까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어떠한 연상기억 방법을 활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상기억을 활용해야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원효에서는 어떤 연상기억? 원효는 똑똑하다라는 연상기억이에요. 그럼 출신 성분도 진골이 아니라 육두품이겠죠. 능력은 있으나 한계가 있었던. 능력하면 육두품, 능력하면 원효. 원효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설했다, 논하다. 이렇게 연결을 해 두셔야
좋습니다. 자, 오늘 수업했었던 거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려볼까요? 세종대왕 때 여러 가지 편찬 사업이 이루어졌었는데 의서 오늘 했었거든요. 의서에서 세종의 의서가 지니고 있는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한글 창제했으니까 뭘 연상할 수 있어요? 우리 스타일,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겠구나. 우리 실정. 그 다음 두 번째 특징은 세종은 엄청난 학구열. 그래서 의서들을 다 모아서 정리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 특징 뭐냐? 우리 거, 그 다음에 모았다. 이건 암기 아니죠? 이해죠? 세종은 우리 거 모았다. 그러면 객관식으로 되었을 때 보세요. 향약 집성방과 향약 구급방이 있을 때 세종 때 만들어진 의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향약은 우리 약재예요. 우리 약재. 이거는 세종 때 맞네. 둘 다 세종 때긴 한데. 자, 구급방은 응급 처방 조치입니다. 이것은 전시 응급 의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쟁기, 전쟁 후 이런 식이에요. 집성방은 집대성 해놓았다. 집성이라는 건 집대성이죠. 집대성. 그러면 세종 때의 의서는 뭡니까? 우리 거 모았다. 향약 집성방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향약 구급방은 전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려 몽골 침입 이후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걸 다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울 것들은 근데 어쩔 수 없이 외울 것들은 합니다만 최대한 연상 기억을 통해서 이해 영역으로 넘겨놓고 그것이 장기 기억이 된다. 그렇다면 암기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객관식스러운 암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것들, 심지어 연도까지도 암기를 해버립니다. 우리는 주요한 사건들은 근대사에서는 주요 사건들을 연도 암기도 하셔야 돼요. 왜냐? 기준이 되는 사건을 연도까지 알고 계셔야 연표에서 확인하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되는 근대 한번 암기해 볼까요? 자, 강화도 조약이 개항인데 기를 쓰고 개항을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수탈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럼 우리의 입장에선 수탈을 당하게 되겠죠. 열받습니다. 수탈당하니까 점점 줄어들겠네요. 1876년 1876 강화도 조약. 이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연결을 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험생 안심시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수업 들으면 요 수업 들으면은 계속 들으면 이론학습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들으면 내가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겠구나, 합격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수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 단순하게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나도 단순하게 이론학습 문제풀이 파이널 이거예요. 이론학습 문제풀이 파이널. 중간중간에 뭐가 들어가고 반특강, 4분의 1 특강 이런 것들 너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내용학습 하시고 문제풀이 하는데 이때도 문제는 푸시는 거고 이때도 이론학습은 하는 거다. 이때도 다 같이 들어가는 거다 생각을 해두시고 핵심은 뭐다? 완강 그리고 반복입니다. 그리고 시간 확보고요. 자, 강의는 이게 중요하고요. 합격은 결과적으로 시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아프지 말라는 말도 아프면 공부할 시간을 뺏기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론학습 과정에서 두 차례로 이루어졌었는데요. 지금 기본 심화 이론 강의 시대사로 쭉 한번 훑었고 그 다음에 주제사로서 정치끼리 모아서 경제끼리 모아서 사회끼리 모아서 문화끼리 모아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 시작되는 강의는 다시 요 이론 강의를 한 꼭지 시작을 합니다. 시대사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혹은 이론학습을 하셨는데 좀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이거 진행을 하나 하고요. 한 꼭지로 오전에. 그리고 오후에는 기출문제 문제풀이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제풀이도 두 파트인데요. 문제풀이 파트를 한번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시대사 순으로 쭉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이건 미리 풀어오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널입니다. 내용 정리 간략하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킬러 문제 용으로 등장되는 그 문제 형태나 아니면 그 주제를 콕 집어서 하는 약간의 피드백 차원에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클리닉 차원에서 지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만약에 초시생분들이나 아니면 이론학습이 조금 부족하다. 난 수업을 듣기만 했다. 암기하거나 쿡 집는 그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 암기하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뭔 내용인지 흐름 파악은 알겠지만 보기 하나하나의 OX치기는 아직 좀 한계가 있다. 이런 분들은 여기를 주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11월, 12월 달에는 시대사로서 이론 강의가 들어가겠고요. 그
그다음 기출 단원별 문제풀이가 같이 들어가겠고요. 반드시 기출하고 문제풀이는 단원별은 같이 들어갑니다. 기출을 바탕으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동형 모의고사 해서 국가직 시험 대비하고 지방직 대비도 이때 동형 모의고사나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론 학습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두 번째 이상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나는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겠다. 혹은 작년 재작년 기출됐었던 문제 트렌드부터 파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1월 달부터 기출 변형 아까 봤었던 한 문제 살펴볼 때 플러스 3문제까지 4문제 같이 풀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 플러스 알파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나머지는 파이널 특강으로 진행이 될 거고 여기는 문제풀이가 두 파트가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 지금 개인적인 수준, 개인적인 상황에 맞는 강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시간 관리 잘 못하겠다 해서 같이 한번 시간표를 짜드리고 있거든요. 같이 노트북 놓고 해서 시간을 파악해서 공부 어떻게 하시느냐 해당 과목들을 해당 요일에 복습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것을 한번 모아서 주말에 한번 복습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OX로 해서 성취도 평가를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수업 들으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격을 위해서는 평균이 높아야 되고 평균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목 간 시간 확보를 잘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수업을 듣던 안 듣던 여러분들 시간 관리하는 연습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습관이 들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설명이 들으시는 시간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죠.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잘 수험 계획 짜시고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